네, 화면 전환됐고요. 네, 들려요. 반갑습니다. 그래요. 얼굴도 보이지 않았는데 벌써 뜨거운 반응. 네, 감사드립니다. 네, 아우, 제가 드릴 인사를 벌써 막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 보이세요? 잠깐만요. 제 좀 조정 좀 하고요. 우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인사 격하게 한번 하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크라잉베베 교육팀장, 네, 이은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름 외우셨죠? 한 9번에서 10번 정도 방송을 보시면, 네, 이름을 안 외울 수가 없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015년 잘 마무리하셨고, 또 2016년 즐겁고 행복하게 맞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방을 봐주시러 와주신 우리 회원님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올해도 크라잉 베베와 함께 즐겁고 행복한 육아, 조금 더 신나는 육아 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그 여름부터 쭉 달려왔어요. 아기 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8교시, 9교시, 10교시에 걸쳐서 3교시에 걸쳐서 왜 깨어나는가, 무엇 때문에 깨어나는가, 그리고 깨어남을 부추기는 요인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좀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죠? 쭉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잠에 대한 그 깨어남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준비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특히 깨어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아무리 많이 드려도 이해가 종종 안 되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례를 많이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준비를 그렇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요. 계속 들어도 이론은 알지만 실천이 힘들어요. 그래도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자체가 벌써 시작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듣기만 하시고 실천은 어렵지만 꾸준하게 그것을 계속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잘 때는 좀 한번 눕혀서 재워볼까, 젖을 좀 덜 물려볼까, 덜 안아줘볼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계속 가지고 계시면 아기가 준비가 되고 엄마도 마음이 준비가 되는 시점에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아기의 몸 활동, 그 신체적인 활동이 많은 개월수에는 조금 더 오래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하실 수 있다는 거. 그 시기는 엄마가 정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하실 수 있고요. 엄마가 의도하는 것을 꾸준하게 아기한테 반복적으로 알려주면 아기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네, 엄마의 말을 다 알아들어요. 깨알같이. 그래서 걱정 안 하시고도 충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도 수면 교육을 들으시면서 여전히 뭐 계속 밤새도록 울려가지고 아기를 방치하는 교육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으리라. 이 본방을 사수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 생각을 하고 오늘 방송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기 수면 들어가기입니다. 이제 우리 맘들께 좀 재밌는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막 제가 이제 예전부터 그 모아놓은 자료 중에 들어있는 자료예요. 내용은요, 아직은 그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좀 재밌는 내용이고요. 한 3분짜리 영상이거든요. 한번 같이 봐주세요. 아기 보이시죠? 네, 10개월 정도 된 아기입니다. 네, 붙잡고 서서 옆으로 이렇게 자꾸 걷죠. 네, 성장 발달 딱 그 단계입니다. 잘 아시죠? 큰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은요,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죠. 잠을 안 자려고 발버둥을 치죠. 네, 다시 일어납니다. 오뚜기입니다. 그렇죠? 아실 거예요. 지금 그 선임 단계를 거치는 우리 아기들의 부모님들, 우리 엄마 아빠는 이게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네, 아빠가 들어가죠. 침대에. 네, 이 아빠를 잘 봐주셔야 돼요. 그렇죠. 분리불안이 또 있는 시기잖아요. 10개월은 막 한참 막 달리고 있는 시기라서 떨어지기를 싫어합니다. 부모랑. 그래서 아빠가 아기를 재우려고 하는데 울음이 뚝구칩니다. 아빠가 들어가니까 뚝구치죠.
자, 아빠 표정 한번 잘 보세요. 이 영상이요, 카테고리가 코미디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알죠. 웃기지만 굉장히 슬픈 영상이에요. 네. 그닥 웃기지만은 않은, 그렇죠. 살짝 뭔가 마음이 무거워. 이런 경험 다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800에도 있고, 그렇죠. 침대가 튼튼하네요. 아, 네. 자, 아빠가 눈치를 보고, 네. 지금 아기 이름을 막 부르는 거예요. 네. 자는지 체크를 하는 거죠. 아빠가 이제 조금씩, 네. 어떻게 하시죠? 나오려고 침대에서. 작업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팔 베기 해주면 팔을 빼려고 작업을 하시잖아요. 같은 거예요. 자, 쓰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공감 가죠. 그렇죠. 나와다 깬다. 그렇죠. 깹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죠. 아, 아기가 기쁜 잠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표정이 약간 어두워지기 시작하죠. 네. 그러나 아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아기도 만만치 않아요. 아기 손을 보세요. 계속 이렇게 아빠를 움켜쥐면서, 그렇죠. 음악이 괜찮죠? 네. 보세요. 올라탑니다. 네. 올라타죠. 걸칩니다. 거의 힙시트처럼 이제 걸쳐졌어요. 네. 이제 절대사수죠. 절대사수를 하면서 아빠가 침대에서 나가지 못하게끔. 그렇죠. 아빠 아직 내 옆에서 나갈 때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빠 아직 그때가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는요, 그냥 과감하게 주무셔야 돼요. 어차피 침대에서 못 나오십니다. 그렇죠? 네. 과감하게 그냥 포기하시고 주무셔야 되는데, 실제로 이 영상에 이 주인공 아빠의 댓글이 있어요. 댓글이 뭐냐면, 2016년이 다가오는데, 아직도 나는 침대에서 자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그렇죠. 어차피 못 나오죠. 결국은 이제 포기를 하고요. 같이 자려고 자세를 다시 잡는데, 아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붙잡고 서 있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피곤한 상태에서도 이 상태에서도 계속, 그렇죠. 이렇게 붙잡고 서서 자려는 성장 발달과 분리불안과 피곤함이 겹쳐 있는 그런 상태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이 경우에는요, 아빠가 침대로 들어오시는 것 자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아기를 눕혀놓고, 눕히도록 다시 눕혀놓고, 그렇죠. 아기가 다시 일어나겠죠? 또 눕히고, 다시 또 일어나겠죠? 또 눕히고. 대신 이게 너무 경쟁식으로 너가 누우면 내가 계속 이렇게 눕힐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두세 번 정도 시도를 하시고요. 자리를 비우셔야 돼요. 그리고 아기가 붙잡고 계속 서서 울겠죠. 다시 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또 눕혀주고, 이야기하면서 눕혀주고, 두세 번 반복하시고, 또 나가시고. 이것을 반복을 꾸준하게 하면 아기도 어느 순간에는, 아, 내가 이렇게 계속 운다고 해서 우리 아빠가 침대로 들어오진 않는 거구나. 대신 엄마 아빠가 없다는 느낌은 주지 않도록 반복을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아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요,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재우기를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아시죠? 졸림 신호 보고 재우는 거.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피곤한 상태에서 재우기를 하려면 엄마랑 아기가 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타이밍 놓치시지 않도록. 생후 2달 된 아기 같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지금 깨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최소 4개월 이상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기 수면 이해하기 요인입니다. 지난번 9교시에 보셨던 슬라이드랑 동일한 슬라이드인데요. 우리 지난번에 성장에 대한 부분 굉장히 이야기 많이 했었죠. 그렇죠? 성장에 관한 부분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습관, 환경, 부모의 양육 태도에 관한 부분을 좀 이렇게 통합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아기 수면 알아가기. 아기를 잘 재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써요. 내가 쓰는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요? 한번 채팅창에 적어봐 주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해서 아기를 재워요.
라는 그런 나만의 노하우들 되게 많죠. 어떤 그 영상 프로그램을 보니까 축구 선수인데요. 네네. 뭐 진보를 이용을 해서 아기를 재우시더라고요. 그렇죠. 아기를 또 잘 재우려는 방법, 젖을 물리거나, 그렇죠. 또 안아주거나, 무조건 모유, 배 위에서 토닥토닥. 모유 먹이면서 자요. 수유하면서 굉장히 많네요. 그죠? 젖 물려서 재우는 게 많죠. 옆에서 자는 척도, 그러니까 같이 옆에 누워서 자는 경우도 있어요. 공갈젖꼭지 애착이불로 싸줘요. 네. 백색소음, 100일 전 아기들은 백색소음이 효과가 있습니다. 네. 대신 우리 아기가 좋아하는 소음이 어떤 건지 찾으셔야죠. 바운서 흔들, 안아서 무한자장가, 손을 가슴에 얹고 토닥토닥. 그래요. 네. 여러 가지 잘 재우려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우리 부모님들이 꾸준하게 사용을 하세요. 한 번 정한 방법은 엄마도 아마 느끼시겠지만 잘 안 바뀌어요. 엄마도 쉽게 바꾸시려고 생각을 잘 안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깨어남에 있어서는요. 이렇게 아기를 잘 재우려는 방법들이 오히려 자주 깨어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거냐면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젖물림도 해당이 되겠죠. 나는 분명히 애가 배가 고프지 않고 충분하게 잘 자라고 자기 전에 항상 젖을 물리는 습관으로 아기를 재웠는데 문제는 우리 아기들이 이제 잠을 쭉 자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수면 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45분에서 60분을 한 수면 주기의 단위로 밤새도록 연동이 되면서 아침까지 쭉 자는데 중간중간에 우리 부분적으로 깨어나는 그 그래프 기억나시죠? 별표 그래프. 각성하는 단계에서요. 처음에 잠든 상태를 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아기들이요. 그래서 즉 어려운 말로는 수면 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시 그때 살짝 깼을 때 처음 잠들었을 때와 그렇죠. 달라진 상태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껴요. 처음처럼 잠들기를 계속 원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깼을 때도 계속 젖을 물고 있는 상태에 중간에 깼을 때도 공갈젖 꼭지를 물고 있는 상태에 안겨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기를 계속 원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요. 자주 깨어나는 경향이 심한 아기고요. 중간에 깨어났을 때 외부적인 자극을 많이 원하는 상태라고 하시면 처음 재우는 방법부터 조금 변경을 하시도록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4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불필요한 기대감을 주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제가 종종 설명을 자주 드리는 예인데 우리 이제 부모님이 침대에서 주무셨어요. 막 자요. 깊은 잠을 들었어요. 근데 어느새 딱 보니까 살짝 각성하는 부분에서 내가 바닥에 내려와 있고 내 이불이 없는 상태인 것 같고 추워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아직 완전하게 엄마도 잠은 깬 상태가 아니에요. 비몽사몽한 상태에서요. 다시 침대로 올라가서 이불을 덮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베개를 처음 잠들었을 때처럼 정리를 합니다. 네, 그렇죠. 일부러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다시 안정감을 얻고 편안함을 얻은 상태에서 잠을 다시 자게 되는데 우리 아기도 마찬가지예요. 엄마한테 엎혀서 쭉 잠이 들었어요. 그럼 처음 잠든 장소는 엄마 등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엄마가 깊은 잠이 들어서 우리 아기를 침대에 내려놨는데 아기가 자다가 한수면 주기가 끝나고 약간 각성하는 시점에서 눈을 떠보니까 어디예요? 엄마 등이 아니에요. 엄마 등이 아닙니다. 바닥입니다. 이거 왜 이러지? 왜 엄마 등이 아니야? 나는 원래 처음 잠든 편안한 엄마 등을 원해. 그래서 우리 아기가 주변을 좀 살피다가요. 처음하고 달라졌잖아요. 처음 장소는 A였고 지금 장소는 B니까 A랑 B랑 틀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A처럼 다시 재워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어버립니다. 보채기 시작해요. 엄마가 토닥토닥 하지만 그 토닥토닥을 꾸준하게 연습한 아기가 아니라고 하면 A 장소가 될 때까지 계속 옵니다. 근데 이게 장소일 수도 있고 공갈 젖꼭지일 수도 있고 안아주는 방법일 수도 있고 재우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우리 아이가 많이 깨어나는 아기라고 한다면
처음 재우는 상태와 두 번째 깨어났을 때의 상태가 어느 정도 비슷한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전혀 다르다. 예를 들어서 짐볼에서 재우기를 습관적으로 들은 아기들, 바운서에서 자는 것을 습관적으로 들은 아기들은 계속 흔들림이 느껴지기를 원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쭉 밤잠 초기에는 깊은 잠이 있기 때문에 쭉 연장이 되겠지만 우리가 새벽 시간대에 얕은 잠의 비중이 많아질 때는 자주 깨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 아이가 어때요? 처음 잠들었을 때 그런 흔들림이 유지가 되지 않은 상태면 불편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처음처럼 흔들림을 원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결국 다시 바운서에 앉혀서 흔들어주거나 엄마가 안아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들어주거나 그렇죠. 그렇게 해줘야 되는 불필요한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100일 전 아기들, 4개월 전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 기억보다는 단기 기억 위주로 더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들을 사용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4개월이 넘어가면서부터 아기들이 엄마가 해주는 행동들을 다 기억을 하기 때문에요. 가능하시면 처음에 재우는 방법과 중간에 깨어났을 때 다시 연장해서 재우는 방법이 같을 수 있게끔 엄마가 만드시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너무 피곤하거나 덜 피곤한지 살펴보셔야 돼요. 어른들도요. 잠을 안 자는 경우가 있어요. 밤을 새고 놀 때도 있죠. 야근을 할 때도 있고 이럴 때는 좀 피곤하더라도 참을 수 있거나 조정이 가능해요. 어느 정도 잠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 아기들은 이렇게 저렇게 많이 자보지 않았습니다. 어른은 버스에서도 자보고 지하철에서도 자보고 다른 집에서도 자보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피곤하거나 이런 상태까지 돼버리면은 많이 자보지 않았기 때문에 조절을 잘 못해요. 미숙해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도 잘 깨고요. 덜 피곤해도 잘 깹니다. 그래서 이 밸런스를 잘 맞추셔야 됩니다. 그렇죠. 밸런스를 잘 맞추셔야 돼요. 이 밸런스를 잘 맞추시려면 일과를 조정을 참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편안한 잠자리인지를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부모랑 같이 자기가 참 많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애착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랑 같이 자기가 참 많은데 같이 자도 괜찮습니다. 네. 각각의 부모의 생활 패턴에 따라서요. 같이 자도 큰 무리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같이 자기를 통해서 자주 깨어나는 아기들이 있습니다. 엄마는 내가 잠들었기 때문에 나의 움직임을 잘 몰라요. 그러나 엄마들도 자면서 굉장히 많이 움직이죠. 아빠들도 엄청 움직입니다. 코도 골고요. 그렇죠. 이렇게 뒤척 하면서 침대 매트리스가 흔들려버리고 이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불필요한 것들이 자꾸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기들이 예민하고 좀 청각이 좀 밝은 아기들, 그렇죠. 귀가 예민한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모가 생각하기에는 큰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깨어나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같은 방에서 굳이 다른 방으로 분리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아기를 케어를 해야 되니까 밤에 그럴 경우에는 이부자리를 별도로 구비를 하셔가지고요. 엄마 이부자리 옆에 두셔서 분리해서 좀 잘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고 또 하나 가족 구성원이 많은 경우 식구들이 많은 경우 있잖아요. 큰애, 둘째, 셋째 다 자는 시간이 틀리고 아빠 자는 시간 틀리고 할머니 자는 시간 틀리고 이러면 우리 아기가 숙면을 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아기가 자는 방에 텔레비전이 있는 경우 그리고 아기가 자는 장소에서 폰을 하는 경우는 아기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드라마나 그런 이제 밤에 여가 생활을 좀 즐기고 싶으시면은요, 아기가 자는 방에는 미디어는 완전 차단하셔야 되고, 아기가 자는 장소에 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네, 그거는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얘기는요, 빠른 개입을 줄이고요, 진정하는 시간을 배려하자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8교시 때 우리가 그래프를 봤었죠. 별표 그래프. 아마 다시 보기를 보시거나 생방송을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주 깨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주 깨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얕은 잠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점점점 얕은 잠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2돌에서 3돌쯤 되면은 좀 웬만큼 자게 되고 5살쯤 되면은 어른의 잠처럼 그렇죠, 잘 수 있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아기가 얕은 잠에서 뒤척이거나요 울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른의 잠꼬대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종 게시판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아기가 새벽에 깨서 배고픈 것 같아가지고 이제 분유 타는 엄마인가 봐요. 수유를 하려고 잠시 나가서 분유를 이렇게 타고 좀 식히고 들어왔더니 아기가 다시 잠이 들었네요. 분유를 버려야 되나요? 버리지 말아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쵸? 그런 이런 질문들이 있죠. 이 질문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우리 엄마는 아기가 깼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얘 배고플 거야 가서 분유를 타고 왔지만 아기는 배고픔으로 깬 것이 아니라 그렇죠. 얕은 잠에서 뒤척임으로 그냥 헛울음으로 인해서 잠시 깬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조금 빠르게 개입하시기보다는 잠시 옆에 같이 이제 거의 뭐 같은 방에서 많이 주무시니까 잠시 그냥 모른 척하고 누워 계시다가 스스로 좀 다시 주변을 아기가 살피고 맞아 처음에 잠든 상태랑 같은 상태고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네 라고 느끼고 다시 잠들 수 있게끔 진정하는 시간을 좀 배려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모유수유 하시는 엄마들은 아기가 엥 하고 울게 되면 울음소리가 좀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아기가 울게 되면 보호하려는 그런 반응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젖을 물려버립니다. 잠시의 텀도 주지 않으시고 바로 울려요. 그러나 제가 이제 상담을 계속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100일이 지나게 되면 먹지 않고 6시간에서 최소 6시간에서 그 이상까지 버틸 수 있는 몸 상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고픔, 엄마가 생각하기에 낮 동안의 수유텀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에 아기가 깨어났다고 하면은 수유하시는 것이 맞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시면 일단 조금 기다려 보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진정하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봐 주세요. 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도중에도 제가 시야가 지금 채팅창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달라진데요.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상의도 하고 계시고, 네네. 자, 아기 수면 실천하기. 이제 오늘은 사례를 가지고 조금 얘기를 많이 해볼게요. 앞에서 설명을 많이 드렸음에도 사례가 있어야 더 이해가 쉽습니다. 아기 수면 실천하기 첫 번째 사례는요, 공갈젖꼭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6개월 아기입니다. 평소 공갈젖꼭지를 물고 자는 습관이 있는데요. 밤에는 공갈젖꼭지를 물리면 잠은 쉽게 든대요. 근데 문제는 공갈젖꼭지가 빠지면 찾느라 자주 깹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 5번에서 10번까지도 깬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제가 오늘 나오는 사례는요, 우리 크베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내용은 아니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다가 자주 깬다는 내용으로 나왔는데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네. 우리 엄마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손을 주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신쿵맘님. 네, 그렇죠. 손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네. 손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또 다른 내용. 남일 같지 않아요. 공갈 끊어야 하는데 공갈 자체를 물리는 것은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습관화가 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처음 재우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 그것도 이제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힘들지만 습관을 고쳐야 된다. 네, 그것도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다시 물려주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려주는 게 맞으신 것 같으세요? 공갈젖꼭지는요, 사용하시는 거는 괜찮습니다만 횟수를 정해놓으시고 어느 시기에 얼마큼 사용하실 건지를 엄마가 결정을 하신 상태에서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되지 않고요, 종일 물려놓거나 그렇죠. 깰 때마다 계속 물려주게 되면 아기들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장기 기억으로 다 기억이 바뀌잖아요. 입안의 허전함을 공갈젖꼭지로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기를 잘 재우려는 습관이 나중에는 그렇죠. 오히려 더 허전함을 불러일으켜서 밤새도록 엄마가 공갈젖꼭지를 셔틀 하셔야 됩니다. 네, 계속 왔다 갔다 물려주셔야 돼서 엄마도 자주 못 자고 아기도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문제로 발생이 크게 돼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아기마다요, 빨기 욕구는 다 달라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욕구는 무조건 충족을 시켜줘야 돼. 그래야 좋대. 또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필요하지 않은 시점인데도 계속 물리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기가 우는 소리가 좀 듣기 싫어서 울면 더 빨리 자니까 나도 좀 자려고 물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더 커져 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으냐면 자, 제가 A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답변은 아닙니다. 앤서는 아니고요. 어드바이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정답을 드리진 않아요. 아시죠? 재우는 방식 점검하셔야 됩니다. 공갈적 꼭지는요. 이럴 때는 스스로 사용하기를 알려주시거나 과감하게 중지하셔야 됩니다. 자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 몰렸을 때 밤잠 잘 때 한 번 물렸을 때 잘 자고 그 이후로 공갈적 꼭지를 안 찾아요. 그러면 굳이 공갈적 꼭지 사용하시는 걸 중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굳이 사용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처음에 잘 때도 필요하고 밤새도록 1시간에 한 번씩 공갈적 꼭지를 찾는다고 하면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요. 우리 아기에게 공갈적 꼭지를 사용할 때요.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제가 이제 상담 게시판 답변을 드릴 때도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지만 아기가 6개월쯤 되면 무언가 이렇게 집을 수 있는 그렇죠. 손가락까지는 아니지만 손바닥으로 이렇게 집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져요. 엄마가 낮 동안 연습을 시켜주세요. 잡아가지고 넣는 것을 연습을 시켜주세요. 뱉어버리면 안 물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억지로 물리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잡아서 입에 물리는 것을 낮 동안 연습을 시키시고요. 잘 때도 우리 엄마가 개입해서 직접 물려주시는 것이 아닌 그렇죠. 직접 물려주시는 것이 아닌 아기 머리맡 주변에 똑같은 공갈적 꼭지를 2-3개 정도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집어가지고 잘 수 있게끔 케어를 해주면 그냥 문제는 자꾸 빠져서 생기는 문제잖아요. 안 빠지고 스스로 집어넣게 된다면 그렇죠. 좀 더 잘 잘 수 있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6개월 전에는요. 6개월 전에 집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기가 좋아한다면 엄마가 물리셔야 돼요. 물려주셔도 괜찮습니다. 네네. 스스로 사용하는 방법이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경우에는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과감하게 중지하셔야 됩니다. 네, 이럴 때는 오히려 공갈적 꼭지가 아기의 잠을 방해하는 요소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과감하게 치워버리시고 아기에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치우기 전에 한 일주일 전부터 사용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눈에 보이지 않도록 치워주시고 그 다음에 중지한 날부터 한 3일에서 5일까지는 좀 많이 안아서 우리 아이가 잊어버릴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무언가를 중지시켰기 때문에요. 다른 것을 또 넣어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애착 인형을 넣어주시거나 무언가 끌어안고 잘 수 있게끔 해주셔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손도 괜찮습니다. 근데 손도 괜찮은데요. 손 빠는 걸로 인해서 오히려 많이 깨는 아기들 같은 경우가 나올 수가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지만 너무 많이 깬다고 하면은 손 빠는 것조차도 중지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네네. 모유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횟수를 정해놓고 수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유할 타이밍이 아니면 제가 예전에 1교시, 2교시 때인가요? 말씀드렸지만 100일 전부터요. 밤에 하는 수유는 밤 수유는 낮 수유 텀보다 플러스 30분 최소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낮 수유보다 더 짧거나 낮 수유랑 같으면 안 돼요. 더 넓히실 수 있도록 최대한 넓히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월수에 따라 틀리지만 3번이었던 거 2번으로 줄이시고 2번이었던 거 1번으로 줄이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해되셨죠? 공갈적 꼭지. 재우는 습관에 따라서 오히려 이것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아이 굳이 공갈적 꼭지 안 물어요. 그러면 억지로 물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2번째 사례입니다. 생후 5개월 아기예요. 밤에 8시에 마지막 수유하고 잠은 잘 지는데요. 잠들고 나서 1시간 동안 자다가 깨고 한 20분 자다가 또 깨고 또 20분 자다가 또 깨고를 반복합니다. 달래주긴 하는데 그래서 1시간 이렇게 달래다가 1시간 정도 달래다가 다시 재우면 잘 자는데 걱정입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우리 애다. 윤설마밍님,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런 아기들이 있어요.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어드바이스입니다. 일과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아기들의 일과가 잠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상담
항상 받을 때 뭐라고 남기죠? 짤막하게 글을 쓰시는 분들한테는 읽어주세요.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일과를 보면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오후잠과 우리가 이제 아기들이 낮잠을 자죠.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 자는 아기, 두 번 자는 아기, 한 번 자는 아기. 점점 개월수가 증가되면서 줄어듭니다. 그런데 오후잠과 밤잠 사이에 깨어있는 시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낮잠이 부족해가지고요. 낮잠이 많이 부족한 경우에 밤잠까지 텀이 많이 길어지겠죠. 많이 피곤하겠죠. 이렇게 피곤함이 누적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우리 아이가 울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울음이 되게 심하게 우는 울음이 있고 좀 그냥 찡얼찡얼 거리다가 자는 울음이 있어요. 두 가지 따라 다릅니다. 심하게 우는 경우는 많이 피곤했을 때예요. 그래서 오후잠과 밤잠 사이에 너무 많이 깨어있거나 낮잠이 많이 부족했을 경우가 이 경우라고, 심하게 우는 경우라고 생각이 되겠고, 자다가 이렇게 찡얼거리다가 다시 잠을 자게 되는 거고, 그냥 찡얼찡얼 거리는 경우는 그냥 심하게 우는 게 아닌데 계속 그냥 찡얼거리는 거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그거는 오후잠과 밤잠 사이가 너무 오래 깨어있지 않은, 그러니까 설명을 쉽게 드리자면 덜 피곤한 상태인 거예요. 덜 피곤한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전 첫 잠은 아침에 일어나서 좀 빨리 재우는 게 좋습니다. 평소 아기가 깨어있는 텀보다 좀 짧게 재우셔도 괜찮은데요. 오후잠과 밤잠에 들어갔을 때는 어느 정도는 깨어있게끔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만약에 찡얼거린다고 하면은 너무 덜 피곤해서 그런 건 아닌지, 심하게 울면서 이렇게 깼다 잠들기를 반복을 하면 너무 피곤한 건 아닌지, 상황에 따라서 낮잠을 조절하면서 밤잠의 변화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밤잠 변화 이렇게 살펴보는 거는요, 일주일에서 2주 동안 꾸준하게 시도를 하셔서 변화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과 함께 생체 리듬이 좀 원활하게 바뀔 수 있게끔 엄마가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과를 조정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엄마 혼자 하시기 어렵다고 하시면, 이런 경우가 있는데 혼자 하시기 어렵다고 하시면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찾기 힘들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꾸준하게 관찰하셔야 됩니다. 꾸준하게. 매니저 역할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엄마들 다 아시리라 쉽습니다. 자, 아기 수면 실천하기 사례 세 번째입니다. 11개월입니다. 밤새 안 자고 통잠 자던 아기인데요. 2주 전부터 새벽에 깨어서 놀다가 잡니다. 처음에는 30분 정도였는데 시간이 자꾸 늘어서 한두 시간은 기본이네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런 아기들 또 되게 질문이 많이 올라옵니다. 잘 자던 아기가요. 서윤맘님 헐 우리 아들 저래요. 처음에는 짧은 시간을 깨어있어요. 그 정도는 30분 정도는 그쵸, 봐줄만 해요. 그 정도는. 그런데 나도 엄마도 다음날 생활을 해야 되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 새벽을 그렇죠, 노는 시간처럼 막 놀다가 새벽 한 3시 반, 4시쯤 잠이 들어서 아침 8시, 9시까지 잠을 자는 아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자, 여러 가지의 그런 어드바이스가 나옵니다. 좀 복합적입니다. 이런 아기의 경우에는. 밤낮이 바뀐 거죠. 바뀐 게 맞습니다. 일단 우리 아기의 잠의 총량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얘는 몇 시간을 자는 것이 우리 아이한테 맞는 것인가? 엄마가 계속 아기를, 그렇죠, 일과를 쭉 메모를 하시면서 수면 일지를 쭉 쓰시면서 우리 아이 잠의 총량을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생체 리듬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24시간이 아니고요, 25시간이에요. 그렇죠? 대략 25시간에 거의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똑같이 두면 좀씩 밀려요. 아침 기상도 늦어지고 밤잠도 늦어지고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밤잠이 늦어져 버리면, 그렇죠, 또 새벽에 깨어나는 이렇게 요인이 발생이 되는데, 우리 아이 잠의 총량을 확인을 해서 우리 아이가 8시에 잠이 들었지만 8시, 9시에 잠이 들었지만 그때 한두 시간을 자고 일어나서 노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우리 아이가 초저녁에 자는 잠을 혹시 낮잠으로 인지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죠? 밤인데 낮잠으로 인지하는 것은 아닌지 체크를 해보시고 평소보다 좀 늦게 한번 재워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9시에 잠이 드는 아기라고 하면 좀 늦추셔서 10시쯤에
잠을 재워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어드바이스, 생체 리듬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예를 들어서 놀다가요, 3시, 4시까지 놀다가 다시 잠이 들었어요. 네. 그러면 우리 엄마가 어떻게 해주죠? 우리 엄마가, 그래, 너 새벽에 늦게까지 잠들었고, 나도 피곤하니까 우리 오늘 9시까지 잘까? 네.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기가 잠든 시간과 무관하게요. 기상시간은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7시에서 7시 30분.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시간이죠. 아침에 아기의 기상시간은요. 하루의 일과를 만드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기상시간을 지키지 않고 들쑥날쑥하는 경우에는 밤잠도 들쑥날쑥하고요. 결국 어떻게 돼요? 밤잠이 들쑥날쑥하면서 아기의 잠을 깨우는 요인으로 더 크게 부각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무관하게 기상시간을 지키실 수 있게끔 꼭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아기와 같이 햇빛 샤워를 하시면서 생체 리듬을 다시 원활하게 맞추실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팁입니다. 일과를 이때도 다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낮잠을 혹시 많이 자서 얘가 새벽에 깨서 노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을 하셔서 낮잠을 평소보다 좀 줄이시고요. 밤잠의 변화를 살펴보는 겁니다. 곧 정리를 하자면 기상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시고요. 낮잠을 평소보다 줄여봅니다. 그리고 초저녁에 일찍 재우시는 거를 좀 늦추셔서 평소보다 늦게 재워주세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그래서 길게는 2주까지도 지켜보면서 밤잠의 변화가 아기가 밤잠이 자다가 깨어서 노는 것을 줄이고 있는지 바뀌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적지는 않았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 깨어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종종 우리 엄마들이 처음에 20분, 30분 깨서 노는 것을 그냥 묵인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같이 놀아주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기들은 이렇게 장기적인 기억을 계속 만들고 쌓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처음에 깼을 때요. 깨서 놀려고 할 때 놀아주시면 안 돼요. 모른 척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자는 시간이에요. 아기가 누워있는 장소는 잠자는 장소이지 노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에게 지금은 노는 시간이 아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깨어나려고 애를 쓰는 아기라고 하면은요. 일단은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방 안에 암막 커튼 딱 쳐주셔야 되고요. 엄마는 최대한 모른 척 하셔야 됩니다. 위험하거나 배고프거나 아프거나 불편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깨어났을 때는 지금은 자는 시간이라는 것을 엄마가 반복으로 알려주셔야지 30분, 처음에 20분, 30분을 그냥 묵인하시고 불 켜주시고 놀아주시면 그것이 우리 아기 입장에서는 이 시간에 내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일어나서 노니까 엄마가 놀아주네. 지금은 활동 시간인가 봐 라고 잘못 오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봤던 그 텔레비 프로그램 중에서 엄마가 아기가 안 자니까 텔레비를 같이 새벽에 보시더라고요. 근데 바람직한 행동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초기 대응 잘 하실 수 있게끔, 모른 척 하실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깨워가지고 한참 놀다 자는 게요. 단기간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다시 잘 자고 그렇지 않고요. 점점 길어져요.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 2달까지도 이렇게 가는 아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체 리듬부터 일과부터 잠 총량까지 모두 확인하면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우리 아이 재울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자는 건 낮잠이냐고요? 네, 제가 지금 네, 질문을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 시간대 자는 건 낮잠이에요. 네, 낮잠이죠. 그럼요. 네. 지금 시간 자는 건 낮잠입니다. 사례 3번, 많이 질문을 주시는 내용이라서 제가 조금 더 내용을 많이, 내용을 적어 보았습니다. 이해되시죠?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과를 점검하는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엄마가 아기를 꾸준하게 관찰을 하면서 메모를 하셔서 이것을 잡아내셔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그렇죠. 전문가와의 직접적인 상담을 받으셔야 되겠죠. 자, 네 번째입니다. 아기 수면 실천하기 사례 네 번째. 이 질문도 참 많이 올라옵니다. 우리 아기들이요. 돌이 지나면서부터 기간에 참 많이 다녀요. 이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설명하자면 어린이집이죠. 그렇죠. 뭐 워킹맘에 따라서 그리고 또 엄마가 또 동생이 태어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 아기들 기간을 많이 보내는데 기간을 보내면서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우리가 이제 돌 전에 아기를 케어를 할 때는 낮잠의 횟수가 많고 여러 번 재워야 되기 때문에 엄마가 신경을 참 많이 쓰세요. 낮잠 재우는 거에. 그죠? 낮잠도 잘 자야 또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열심히 재우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기간을 보내게 되면 선생님이 책임을 져주시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이 잘 재워주실 거야. 잘 재워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아기들이 어린이집에서 잠을 잘 못 자기도 해요. 선생님들이 참 노력을 많이 하세요. 잘 재우려고 분위기도 좀 차분하게 해주시고 소음도 줄이도록 노력하시고 커튼도 치시고 음악도 틀어줍니다. 제가 가본 어린이집은 오르골도 틀어주고 이렇게 막 틀어줘요. 노력을 참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자는 아기들이 있어요. 자,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장맘이시고요. 어린이집을 보내는 엄마의 질문이세요. 19개월 아기입니다. 낮에 한 번 짧게 잔대요. 그래서 9시에서 10시경에 밤잠을 자기 시작을 합니다. 잠든 후에 한두 시간 지나면은요, 아기가 깨면 대성통곡을 하면서 깹니다. 막 눈도 못 뜨고 울어서 막 안아주기도 하고. 그렇죠. 급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막 아이가 뒤집어지니까, 일명 뒤집어지니까. 네. 젖도 물려보고 하는데 달래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반복이 되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밤에 아기 재우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라고 저한테 예전에 질문을 주셨던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은요, 아기가 울 때요, 대성통곡을 하는데 짧게 안 끝나요. 이런 대성통곡은. 한 20분에서 길게는 40분까지도 막 울어서 막 대성통곡을 합니다. 달래도 울죠. 그쵸? 네. 엄마가 달래도요, 막 몸을 뒤로 뻗팅기면서 막 울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어드바이스 드립니다. 일과 또 점검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습관, 환경, 부모의 양육 태도가 모두 다 일과에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과를 점검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낮잠이 부족했을 때 나오는 모습이고요. 밤잠이 너무 늦었을 때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엄마가 하실 수 있는 내용은 특히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는 기간에 다니는 아기라고 하면 선생님과 꼭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우리 아기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얼마나 자고 있나요? 우리 그 일지 쓰죠. 그 뭐죠? 책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네. 어린이집에서 엄마랑 선생님이랑 이렇게 교환하는 그런 책 있어요. 조그만 수첩, 아기 수첩. 맞아, 수첩. 죄송해요. 생각이 안 났어요. 수첩에 질문을 해보세요. 잘 자나요? 혹시 잠을 못 들지는 않나요? 알림장. 맞아요, 알림장. 제가 이렇습니다. 네. 알림장에다가 메모를 하셔서 물어보세요. 선생님들이 친절하시잖아요. 다 또 답변을 하십니다. 어떻게 자고요. 어떻게 자고 몇 시간 자는 것 같고요. 다 적어주세요. 자, 그거를 보셔야 됩니다. 자, 19개월 아기도요, 2시간 정도는 잠을 자야 됩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보내주신 알림장 내용이 30분뿐이 안 자요, 어머니. 45분뿐이 안 자요. 이러면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부족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많이 자도록 우리 엄마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아이가 혹시 무서워서 뒤척거리느라고 못 자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고, 그렇다고 하시면 우리 아기가 평소에 집에서 잘 가지고 노는 장난감 있죠. 여자 아기들은 인형, 남자 아기들은 자동차, 공룡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큰 건 안 돼요. 큰 거는 안 되고 작은 거, 손에 쥐고 잘 수 있는 거, 좀 작은 사이즈로 준비를 하셔서 선생님한테 물어보시고, 선생님 이거 제가 보내서 혹시 이렇게 붙잡고 잘 수 있게끔, 안고 잘 수 있게끔 해주실 수 있나요? 낮잠 시에만 물어보시고 가능하다고 오케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보내셔서 조금 더 오래 재우실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도 안 자는 아기라고 하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도 애쓰심에도 불구하고 안 자는 아기라고 한다면 집에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집에서 밤잠이 늦게 들어가지 않고 일찍 재우실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아기가 9시에서 10시인데 19개월 남자아이면 9시, 10시면 어른이 잠자는 시간입니다. 네. 낮잠 하루에 한 40분 자고 종일 깨어있다는 얘기가 되겠거든요. 자극을 얼마나 많이 받아요. 그렇죠? 무궁무진하게 자극을 받잖아요. 그래서 너무 피곤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평소보다 일단 처음에 시도하실 때는 30분 정도 일찍 재우기로 시작을 하셔서 꾸준하게 2주 정도 실행을 해보시고 조금 더 땡기고 더 땡겨서 8시 정도에는 잠을 잘 수 있게끔 그렇게 엄마가 케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어드바이스는요, 양육 태도를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 기간에 안 가는데 이런 증상이 되게 많아요, 선생님. 낮잠도 잘 재우는 것 같은데. 그런데
불구하고 자다가 대성통곡하면서 깹니다 라고 하시면 우리 아이가 낮 동안에 무리한 활동, 자극을 많이 받는 활동이 혹시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아기들이 종일 집에서 엄마랑 같이 있는 경우, 이 추운 겨울에는요, 엄마들이 자연스럽게 텔레비를 트시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는 난 30분만 봐야지 이러고 틀었는데, 그렇죠. 어느새 보면 종일 틀어져 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그래서 외부 자극에, 불필요한 자극에 너무 노출이 많이 되진 않았는지 또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19개월쯤 되면은요, 특히 남자 아기들, 얼마나 활동을 많이 해요. 진짜 그 호기심이 엄청나게 왕성할 때입니다. 다 만져보고 싶고, 다 해보고 싶은데 엄마는 어때요? 뭐 만지려고 하면 안 돼. 뭐 만지려고 하면 안 돼. 위험해. 하지 마.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기가 스스로 하는 것에 대해서 자극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막 쌓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아기의 피곤함을 줄여주시고, 그래서 좀 차분하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세요. 엄마의 텔레비전의 시간을 줄이셔야 합니다. 잘 때만 보실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줄일 수 있게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왜 안 되는 건지 얘기를 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위험한 걸 잡았을 때는 위험하지 않은 것을 쥐어주면서 스트레스를 좀 감소시킬 수 있게끔 우리 엄마가 노력을 해 주시고, 스킨십을 통해서 안정감을 많이 주실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사례가 원래 더 많았어요. 한 10가지 정도로 준비를 했는데, 네. 그러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제일 그나마 좀 질문을 많이 하시는 내용으로, 엄마들이 좀 대입하실 수 있는 내용으로 한 4가지 정도를 사례를 들어보았습니다. TV 소리라도 들어야 덜 예민한 아기로 키우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생활소음 질문인데요. 저는 생활소음에서 텔레비 소리를 권장해 드리진 않습니다. 네. 생활소음은요, 그냥 엄마 왔다 갔다 하는 소리예요. 그냥 문 열고 닫는 소리,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설거지하는 소리. 네, 그 정도고요. 밤에는 조용하게 재우셔야 됩니다. 밤엔 조용하게 재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활소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꾸 텔레비를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화면은 안 보여주는 거니까 화면은 이렇게 절전 모드로 바꾸고 소리만 나오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질문도 하시는데요. 뭐 그렇게 굳이 하신다고 하시면 말릴 수는 없겠지만, 네. 틀어놓기 시작을 하면은 습관이 돼요. 엄마도 자연스럽게 리모컨을 벌써 누르고 있어요. 채널을 막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 아기는 어때요? 자연스럽게 옵니다. 왜냐면 엄마가 그거에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와서, 그렇죠. 엄마와 아기가 같이는 앉아있지만 교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한 공간에 있는다고 해서 애착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같이 텔레비전을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텔레비전은 가능하면 보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라디오 동요도요, 짧게 틀어주시는 건 괜찮아요. 종일 틀어주시는 것은 또 너무 아기에게 많은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아이가 만약에 예민한 아기라고 하면 제가 자장가 말씀드렸죠. 자기 전부터 자장가를 틀어서 주변 소음을 좀 환기시킬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막 주변에서 막 공사를 하는 현장 주변에 내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막 드릴질 소리, 막 차 소리에 너무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자장가를 틀어서 불필요한 주변 소음을 환기시키는 것도 크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시부모님이 틀어놓고 계세요. 네. 얘기하셔야 돼요. 어머니, 아기가 잘 자야 똑똑해진대요. 그래야 공부도 잘한대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래? 라고 해서 조금, 이렇게 소리라도 좀 줄여주실 수 아마 있으실 거예요. 네, 잘 자야 됩니다. 낮잠도 잘 자야 됩니다. 아시죠? 밤잠도 잘 자야 되고, 낮잠도 잘 주무셔야 되고요. 잘 잘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기 귀에 이어폰? 안 됩니다. 네. 아기 귀에 이어폰, 청각이 완전하게 발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직접적으로 이어폰 사용하시는 거는 가능하시면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죠. 시댁 그 어른들하고 같이 거주를 하시게 되면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요. 얘기를 해주세요. 네.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오늘 깨어남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사례를 4가지를 들었고 앞에서 우리가 잘 재우기 위한 또 방법들이 오히려 우리 아기에게 또 잠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잠자는 우리 습관, 환경, 부모의 양육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라는 주제로 오늘 10교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깨어남 질문도요. 재우기 어려워요. 질문만큼이나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질문을 주시죠. 깨어나서 너무 힘들어요. 얘기하시는데요. 혹시 아기의 성장 발달, 아기가 스스로 만드는 요인 말고도요. 요인 말고도 혹시 부모인 내가 그렇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한 번 정도 우리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초반부에 이야기를 했지만 강의를 계속, 교육을 계속 우리 크베TV와 함께 들으시면서 우리 엄마가 기억을 하고 계시면 아기가 준비되는 시점 그리고 엄마가 결심하는 시점에 따라서 아기가 좀 더 혼자 잘 수 있게끔 마지막에는 스스로 눈을 감을 수 있게끔 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기 잠에서 조급함은 엄마에게도 스트레스, 아기에게도 굉장히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지 않고요. 그냥 욕심으로 빨리 재우기 위해서, 조급하게 빨리 재우기 위해서 막 장시간 울리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 크베TV 수면교육 들으시는 우리 엄마들은 네,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셨으면 그렇게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카카오 스토리,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페이스북에 우리 강의 시작하는 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간략간략한 육아의 정보를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요. 또 항상 등록해 주시고 팔로잉 해 주셔서 많이 호응 부탁드리고, 주변에 혹시나 친구들 중에 조련 동기들 중에 좀 힘들어하는 아기들, 모유로 힘들어하는 아기들, 잠으로 힘들어하는 아기들이 있다면 크베TV 많이 추천해 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엄마들이 임산부 때는 강의 들으러 되게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막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지만 아기 낳고 아기와 같이 들을 수 있는 방송이 없어요. 갈 수도 없어요. 그렇죠. 짐이 이만큼인데, 그렇죠. 그래서 집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방송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추천 많이 해주시고 많은 호응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요, 우리 박경숙 원장님이 모유수유 이야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알차게 준비하고 계시니까 잊지 마시고 같은 시간에 기대하셔서 즐겁게 하셔가지고 꼭 방송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셋째 주에는 깜짝 서프라이즈 또 강의가 있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마에게도 우리 아빠에게도 그리고 우리 크베 아기들에게도 2016년이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잠에서 좀 더 작년보다는 많이 행복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면서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보고 짬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